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톤짜리 쇳덩어리를 아파트 한 10층 높이에서 그냥 쿵 떨어뜨리는 겁니다. 바로 그 엄청난 힘으로 물렁물렁한 땅을 단단한 안반처럼 만드는 기술. 이게 바로 동다짐 공법인데요. 오늘은 이 엄청나게 단순 무식해 보이는 이 기술이 모래밭이랑 쓰레기 매립지처럼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공법의 컨셉은요, 진짜 직관적이에요. 말 그대로 무지막지한 힘을 쓰는 거죠. 거대한 쇳덩이를 아주 높이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땅에 떨어뜨려서 그 충격으로 집안을 다지는 거예요. 어때요? 엄청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아주 정교한 공학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동다짐의 핵심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W, 그러니까 추의 무게랑 H, 떨어뜨리는 높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땅을 때리는 거대한 충격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과연 땅속 몇 미터, 즉 깊이 D까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무게와 높이가 깊이를 만든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동다짐의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공식을 완전히 정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모래랑 폐기물이라는 이 완전히 다른 두 집안을 비교를 볼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집안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성공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황금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원시적인 힘을 어떻게 예측 가능한 과학으로 바꾸는지 그 핵심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냥 무작정 추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아주 정확하게 집안을 계량하려면 반드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 나올 공식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동다짐의 심장. 바로 이 공식. D는 N 곱하기 루트 WH. 복잡해 보인다고요? 전혀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얼마나 세게 때리냐. 이게 바로 루트 W 곱하기 H, 즉 추의 무게 W랑 높이 H를 곱한 충격 에너지고요. 둘째, 그 충격을 땅이 얼마나 잘 받아주냐. 이게 바로 N, 집안 특성 계수입니다. 결국 계량 깊이 D는 충격 에너지랑 집안의 소화 능력을 곱한 값인 셈이죠.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쉽죠? 공식의 첫 번째 재료, W는 추의 무게입니다. 10톤, 20톤, 심지어 40톤까지. 이 무게가 클수록 잠재된 파워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냥 힘의 근원, 그 자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H, 바로 높이입니다. 똑같은 무게라도 10m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30m에서 떨어뜨리는 건 그 충격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H는 W라는 힘을 증폭시키는 앰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을 곱한 값, WH가 바로 충격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고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실제 효과와 비례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N, 경험계수. 저는 이걸 집안의 번역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에너지, 즉 루트 WH를 줘도 집안이 그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져지는지를 결정하는 값이거든요. 이 N값 때문에 같은 장비로 시공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현장의 넘버, 즉 숫자를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N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밀 재료인 N값이 집안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모든 걸 바꾸는지 모래랑 폐기물 집안을 비교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집안은요, 시작부터 목표가 아예 달라요. 모래는 흩어져 있는 알갱이들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밀도를 높이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densification이라고 하죠. 이게 목적이고요. 반면에 폐기물 집안은 안에 뒤섞인 온갖 쓰레기를 부수고 텅 빈 공간을 꽉 눌러 없애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이 빠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N값, 즉 에너지 효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왼쪽 모래 집안은 N값이 0.5 이상으로 꽤 높죠? 이건 충격이 거의 손실 없이 깊은 곳까지 잘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단단한 단국공을 치는 것처럼요. 근데 오른쪽 폐기물 집안은 N값이 훨씬 낮아요. 왜 그럴까요? 충격 에너지가 땅을 다지기도 전에 스펀지 같은 쓰레기를 부수고 텅 빈 공간을 짓누르는데 허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똑같은 깊이를 계량하더라도 폐기물 집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행으로 넘어가 봐야죠.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집안이 보내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작업을 통제해야 합니다. 현장에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계기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그래프는 이제 그만 하는 멈춤 신호입니다. 타격을 계속해도 더 이상 땅이 안 내려가는 지점, 즉 수렴점에 도달하면 그만 때리란 뜻이죠. 그리고 오른쪽 계기판은 잠깐만 하는 기다림 신호입니다. 타격 직후에 확 치솟았던 땅속 물의 압력이 안전 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타격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4단계 그래프가 바로 한 번의 타격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티어 1, 에너지를 쾅 하고 가하면 티어 2, 땅이 움푹 꺼지면서 치마가 일어나죠. 바로 이때 티어 3, 땅속에 있던 물의 압력이 확 치솟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티어 4, 집안의 지지력이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몇 가지 디테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체계적인 다짐 순서와 아주 중요한 안전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내리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1차로 넓게 듬성듬성, 2차로 그 사이를 엇갈리게 타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땅이 옆으로 솟구치는 융기 현상을 막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림질하듯이 다져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땅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동, 특히 지표면을 따라서 뱀처럼 전파되는 이 레일리파는 주변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방어막을 칩니다. 첫째는 거리라는 방어막이에요. 진동이 약해질 때까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거죠. 둘째는 장벽이라는 물리적인 방어막입니다. 이 그림처럼 땅의 깊은 도랑, 그러니까 방진구를 파서 진동이 옆 건물로 넘어가지 못하게 길을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다짐의 황금률. 모든 땅은 저마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그 N값, 경험계수가 실제 현장과 딱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구역에서 미리 시험 다짐을 해보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타격 에너지, 간격, 그리고 대기 시간을 확정짓는 거죠. 무거운 쇳덩이를 떨어뜨리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집안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공식을 만나서 어떻게 예측 가능한 공학 기술이 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직관과 과학적인 분석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